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딥스테이트 숙청을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권력의 뒤편에서 세계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음모론에서 자주 언급됐고요. 이제는 정치학계에 자리 잡은 용어인데요. 트럼프가 표적으로 삼은 딥스테이트는 워싱턴 DC의 기득권 세력으로 일기 집권 당시에 공무원들의 비밀 집단인 딥스테이트가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방해해왔다. 이런 음모론을 트럼프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딥스테이트의 실체는 무엇이고 트럼프가 공언한 기득권 세력 해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 영국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벌써 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조명 트리로 성탄절 이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영국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곳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화요일에 휴전 협상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안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협정은 양측이 60일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휴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행 상황과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미국 주도의 감시위원회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나라가 마약, 특히 페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의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의 관세를 추가로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무소속의 극우 후보인 컬린 제우르제스쿠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2.95% 득표율로 1위에 오른 제우르제스쿠는 중도 우파인 루마니아 구국연합의 엘레나 라스쿠니 대표와 함께 12월 8일 결선 투표에 나섭니다. 루마니아 대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 1위, 2위 간의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립니다. 국제사회는 유럽연합과 북사장 조약기구 회원국인 루마니아에서 친러시아 반나토성의 후보가 대권 주자로 부상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홍해에서 관광 요트가 침몰해 최소 17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전 5시 30분쯤 관광객 31명과 승무원 14명을 태운 관광 요트가 홍해 연안에서 조난 신고를 보냈습니다. 사고 지역의 주사는 구조대가 해안마을 마르사 알람 남쪽 해상에서 28명을 구조했지만 17명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집트 기상당국은 지난 23일 홍해의 난류와 높은 파고를 경고하며 해양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 투자에 나섰습니다. 버핏은 최근 쌓은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인 미국 재무부 단기재정증권에 투자했습니다. 9월 기준 버크셔의 채권 투자액은 3,040억 달러로 주식 투자액 2,716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처음입니다. 버핏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업계는 미국 국채금리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고평가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기상특보가 지금 방금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도 평택 화성, 경북 울릉도 독도, 서해 5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평택 화성, 경북 울릉도 독도, 서해 5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 또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미리 의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공사장 등 이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서는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 경보, 이 기상특보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골라인 근처까지 왔다. 예.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양측 간의 합의 거의 다다랐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지오스가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26일 날 이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만 골 라인 근처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는 넘지 못했다고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뭐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전 협정 초안을 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는 레바논군은 중화기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시키고요. 60일 동안 휴전 과도기를 갖는 것이 골자이고 이 합의는 양측이 이행하는 상황 위반 여부를 미국 주도의 감시위원회가 살피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양측이 협정안 초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라는 거니까 뭐 세부 사항 관련해서는 조금 조율을 더 할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CNN 방송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라고 이미 보도가 한번 나왔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논의되는 휴전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우려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 해결돼야지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언론들도 이스라엘, 미국, 레바논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시한 헤즈볼라 휴전안에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조정해야 할 부분이 아직 일부 남아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레바논 휴전에 대해서 어떤 합의든지 단어나 표현이 아니라 두 가지 주요 요점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일단 막아야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헤즈볼라가 군사 조직을 재건하고 레바논에서 재무장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런 보도들을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 파견된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지난 20일에 이미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근데 휴전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벌어졌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어쩌면 1년 만에 총성이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측 간의 교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주로 레바논 쪽에서 많았습니다. 레바논 사망자가 3,500명 이상이고요. 부상자가 15,000명. 이스라엘 측에서는 군인과 민간인 140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호치스타인 특사 만나던 중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 소식 듣고 굉장히 격분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는 좀 잘 마무리돼서 네. 좋은 소식으로 그러니까요.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사법 리스크 털어낸 트럼프. 네.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 대선 결 전복하려 혐의도 있었고요. 네.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걸 기소했던 미국 검찰이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에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만 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압승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었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번 이에 대해서 법치주의의
중단습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네. 사실 참 상황이 바뀌니까 이 단어를 그러니까요. 공화당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트럼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판단은 법치주의의 승리다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 스미스 연방검찰이 25일 날 워싱턴 DC 연방지법원에 트럼프 당선에 대한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피고인 기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옳은 입장에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혐의를 기각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기소된 범죄 심각성 그리고 정부가 수집한 증거의 강력함, 기소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도 상당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무부 관리에 따라서 기소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에 일반 기소가 아니라 탄핵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앞서 작년 8월 달에 스미스 특검이 2020년 대선 직후에 발생했었던 의회 폭동 사태의 배후에 트럼프 당선이 있다고 판단하고 4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를 했었는데요. 네. 작년 6월 달에는 백악관 등 정부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불법 보관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플로리다주의 법원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 취하를 요청했고요. 스미스 특검은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사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남은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스미스 특검의 기소 취하 요청으로 2건에 대한 재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유죄 판결을 받고 형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도 트럼프 당선인의 2번째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마칠 때까지는 재판이 다 중단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뭔가 걸릴 거는 전혀 없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미 검찰이 관련 재판 중단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 남은 한 건의 형사 기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던 의혹과 관련한 것이 있는데 조지아주 검찰이 작년 8월 달에 트럼프 당선을 기소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추가됐습니다만 이것 역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프 측은 법치주의를 위한 중대한 승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시도를 끝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라면서 특검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결국 굴복한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우리 결혼할까요? 네. 네. 이건 좀 낭만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급해서 급박한 그래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결혼해야 돼. 빨리빨리 약간 이런 예. 느낌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뭐 일기 때도 그랬고요. 그 선거운동 내내 자신이 취임하면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곧바로 추방시키겠다라고 네. 대선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당선이 됐고요. 취임을 앞뒀기 때문에 미국 내 이민자들이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네. 있군요. 일단 망명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미국 시민권자랑 교제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두르고 있어서 이민 관련 변호사들이 굉장히 요즘 바쁘다고 합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내년 1월 달 트럼프 당선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의 불법 이민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의 실업률을 높이고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이 늘 말했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한 상황이고 게다가 취임하는 첫날부터 대규모 추방을 할 거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한 이민자들이 서둘러서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하고 있고요. 망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희박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는데 이유는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은 미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지금 결혼을 서둘러서 해서 이제 영주권 신청할 그렇죠. 자격을 네. 얻고자 하는데요.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빨리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그게 더 절차를 안전하니까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은 시민권 신청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미국 내 영주권자가 있는 사람들이 1,300만 명이고요. 그리고 2022년 기준 불법 체류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130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의 사람이 한쪽은 합법적으로, 한쪽은 서류가 미비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비영리 단체가 주최한 이민 관련 모임에도 이민자들 참석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은 트럼프가 예고한 광범위한 조치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 역시 외국인 유학생과 불법 체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기관들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취업 비자를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데요.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 네. 미국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이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 방학 이용해서 아이들이 고향에 갔다 오죠. 고국에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학들도 만약에 혹시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월달 전에 반드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갔다가 네.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입국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이메일 보내서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1월 19일 전까지는 반드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즈음에 네, 많은 변화가 그렇죠. 예상돼서 이렇게까지 이제 혼란이 영향을, 있을 수도 있을 것 미치게 되는 같고, 거군요. 네, 특히 이제 이슬람교도가 많은 그런 지역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공항에서도 좀 혼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짙어지는 핑크타이드. 네. 남미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네. 중도 좌파 성향의 야당 후보인 야만두 오르시가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핑크타이드가 약간 좌파 계열의 성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2차 투표가 24일에 치러졌고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했던 꼽혔던 광역전선 소속의 오르시가 49.81% 득표를 기록하면서 중도 우파 여당인 국민당 소속의 알바로 델가도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고 합니다. 네. 오르시 당선인은 승리를 확정짓고 나서 지지자들 앞에서 자유, 평등, 박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승리했다면서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시 당선인이 현재 25%라는 아동 빈곤율 낮추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남미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였던 우루과이에서 최근에 조직 범죄와 마약 밀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유치에 기여한 바가 있는 오르시 당선인이 기업세 인상을 피하는 등 동시에 투자 유치 그리고 성장 촉진, 노동자 숙련 등에 좀 더 집중하겠다면서 친기업적인 정책도 같이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좌우 분열이 좀 심한 편인데요. 이런 나라들과 달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이번 대선은 큰 충돌 없이 선거가 잘 끝났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 범죄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공약을 좀 다르게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르시 당선인 내년 3월 1일 날 취임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금빛 잭팟. 네, 팟이 터졌군요. 그렇습니다. 네. 잭팟 하면 보통 우리가 복권 샀을 때 잭팟 네.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중국 남부 후난성에 매장량 300톤 규모의 거대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와. 네.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116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금광을 개발한 업체 주가까지 폭등하면서 잭팟이 2번 터졌습니다. 이 후난성의 금광 개발 업체인 후난골드. 회사 이름이 굉장히 좀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후난골드. 네. 후난성에서 금광을 캐는 네,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예. 네. 후난성 왕구 금광 지하에 2,000m 깊이에서 40개 이상의 금맥을 발견했다고 회사 측이 이제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청나라 때도 여기에서 금채굴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핵심 탐사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매장량이 약 300톤이고 3,000m까지 탐사 지역을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된다면은 네. 예상 매장량이 1,000톤에 와. 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총 평가 금액이 우리 돈으로 116조 원, 그러니까 6천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 회사 주가가 이틀 연속 20% 이상 오르면서 좀 비정상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지 매체들은 이 회사의 금광 발견 소식을 두고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000톤이라는 잠재적인 매장량 규모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된 매장량은 300톤이고 네. 이 지역에서 몇 년간 발견된 금 누적량으로 이미 채굴이 완료된 금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그저께 네. 그 광명에 있는 금 채굴하는 그 광산에 관광지점 돼 있더라고요. 아, 네. 거기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또 관심이 많으셨군요. 가까운 그냥- 곳에도 있었네요. 네, 광명에 있습니다. 그냥 네. 시원하고 뭐 와인 창고처럼도 쓰이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금장식이 막 돼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이 소식 좀 짧게 전해주셔야 네. 되겠네요. 그 접착용 공구 글루건 아시죠? 네네네. 뭐 이렇게 붙일 때 쓰는 건데 요즘 일본의 10대 여학생들이 이 글루건을 사용해서 물방울 모양의 얼굴에 붙이는 화장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성 수지 막대를 가열해서 이용하는 접착 도구인데 네. 사실 근데 이게 좀 위험할 뭔가 것 같은데. 네, 리본 공예 같은 거 할 때 이걸 네. 많이 쓰는데요. 이제 굳으면 고체가 돼서 접착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건데 네. 여학생들이 독특한 재료를 가지고 얼굴을 꾸미고 이걸 SNS 에 올리면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보기에는 좀 약간 특이해 보이고 예뻐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양이 너무 많으면 네. 눈물 안에 약간 콧물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유행이 맞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뜨겁기 때문에 피부에 화상 화상을 위험도 입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또 공구용이기 때문에 굳이 피부에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물론 보기엔 약간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아우 조심해야죠. 네 유행이라는 게 또 잠깐이라서 네.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지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과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애들의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건스 앤 로지스의 노벰버 레인 전해드립니다. When I look into your eyes, I can see a love restrained. Darling, when I hold you, don't you know I feel the same? Nothing lasts forever, and we both know hearts can change. And it's hard to hold a candle in the cold November rain. We've been through this such a long, long time, just trying to kill the pain. Oh, yeah. Love is always coming, love is always going. No one's really sure who's letting go today. Walking away. When you take the time to lay it on the line, I can rest my head just knowing that you are mine. Oh, mine. So if you wanna love me, then darling, don't refra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야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하고 민생 예산 처리에 협력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는 쪽지 예산 탓에 국고보조금 2,500여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육로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남측이 지어줬던 송전탑까지 철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가 일부 송전선들을 자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와 서울 지하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5일과 6일에 공동파업을 진행한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영국은 뭐 이미 성탄절 분위기가 가득하다고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많이 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영국 가정의 약 90% 이상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네. 특히 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집 전체를 꾸밉니다. 네. 뭐 크리스마스 트리는 당연히 필수고요. 네. 그 집 안팎의 전등 장식이나 리스, 창문 데코도 많이 하죠. 그 외부 장식을 추가로 화려하고 그 좀 멋지게 설치하는 가정은 약 20-30% 정도라는데요. 네. 그 유독 그 장식을 많이 해놓는 길이나 그 동네에는 일부러 구경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크리스마스는 영국인들에게 중요한 전통이자 축제여서 장식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즐기려는 문화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정 통신원도 어떻게 좀 장식하셨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 저는 아직은 못 샀는데요. 네. 그 사실 보통 이맘때,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인 지금부터 그 12월 초에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제 주변을 보면 그 인공적인 플라스틱 트리보다는 네. 좀 좋은 냄새가 나는 생나무를 선호하고요. 아, 진짜 나무로. 예. 크리스마스 트리만 그 파는 전문 시장이 그 동네마다 팝업 형태로 열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대개는 이맘때 가족들이 다 같이 동네마다 있는 그 가든 센터를 방문해서 네. 차에 싣고 오는 게 연중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이네요. 예, 영국 가든 센터가 또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가든 센터? 네, 맞습니다. 그 영국에서 가든 센터라는 공간은 일종의 그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그 가든 센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네. 우리 화원처럼 그 꽃이나 식물, 씨앗과 흙 그리고 장식품 같은 곳을 파는 곳인데요. 네. 그 야외용 가구나 가드닝 도구, 심지어 뭐 가든에 설치하는 창고나 통나무집, 뭐 스파 기구처럼 그 값비싼 물품도 전시하고 판매하는 큰 매장입니다. 네. 하지만 그 가든센터의 본질적인 매력은 이곳이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일 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점인데요. 그 대부분 가든센터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같이 있어서
뭐 식사나 차를 즐길 수 있고요. 그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나 동물 코너가 마련된 곳도 많습니다. 네. 특히 많은 그 가든센터에는 그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있어서 그 방문객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고요. 특히 커다란 그 규모가 좀 큰 가든센터는 어떻게 보면 미니 정원 박람회 같은 느낌이어서 갈 때마다 힐링을 받는 느낌입니다. 네. 그 요맘때부터 시작되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가든센터가 최고로 바쁜 기간인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품, 선물용 아이템들이 가득하고 일부는 그 산타와의 만남 같은 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근데 사실 영국 경제 상황 좋지 않다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불황임에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분야가 이 가든센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국에서 가드닝이 그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생활의 일부분이자 또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찾는 방법으로 가드닝을 뽑고 있는데요. 네. 그 한 자료를 보면 영국의 그 가든센터와 관련된 산업이 매년 약 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늘면서 가드닝의 그 수요가 급증했는데 당시에 그 봉쇄 정책으로 다른 상점들은 다 문을 닫는데도 가든센터만큼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노력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가든센터 매출은 더욱 상승했는데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25%에서 3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불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네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서 오히려 더 이 가드닝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뭐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그 통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요. 네. 특히 영국인들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정원 가꾸기는 그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취미로도 여겨지고요. 작은 투자로 그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드닝이야말로 그 건강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비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영국 원래 이제 정원 문화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영국인들에게 이 정원 어떤 의미입니까? 영국 인구의 약 78% 정도가 정원이 있는 하우스에 산다고 하니까요.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산다고 해도 공동 정원이 대개 존재합니다. 즉 정원은 영국인들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네. 그 영국인들의 정원은 그 자연과의 연결이자 개인적인 안식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집 앞이나 뒷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네. 그 자연을 가까이 두는 방식으로 안정과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또 정원은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어떤 꽃과 어떤 나무를 가꾸냐에 따라 그 주인의 성향과 개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정원을 가꾸면서 나를 힐링하고 소박한 행복을 찾는 영국인들의 모습 오늘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 재직 때는 물론이고요. 이번 당선 전후에도 딥스테이트를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지명된 인사들이 딥스테이트 제거의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과연 딥스테이트의 정체는 무엇이고 딥스테이트를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딥스테이트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틀 전에 트럼프 당선자가 백악관 예산관리실장에 전 실장이었던 러셀 바우타를 다시 임명했습니다. 네. 지명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방정부 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무기화된 정부를 종식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선을 할 때마다 이제 차기 행정부 인사들을 지명할 때마다 이런 딥스테이트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국가 깊숙이 그러니까 국가의 신부 뭐 네. 정도가 되겠죠. 네. 국가 내에 깊숙이 자리 잡고는 실제로 국가를 좌지우지한다는 세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어원은 원래 1990년대 터키를 좌지우지하던 터키 군부 즉 공안 세력들을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마약당과 오히려 결탁을 해서 반정부 세력들을 토벌 하던 이런 사람들을 말을 지칭하기 위해서 터키 말로 데린 데블리트라고 했었는데 네. 이 말을 그대로 영어로 딥스테이트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 이 담론은 세계를 조종하는 숨어있는 세력이 있다는 오래된 사실 음모론의 연장선이에요. 서방에서는 20세기 초에 유대인 집단이 세계 지배를 획책한다는 음모론이 남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온 장로 의정서는 프라하의 공동묘지에서 유대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밤늦게 세계 지배 음모를 꾸몄다. 무슨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걸 갖다가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 혁명, 대공황, 뭐 투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유대인들의 세계 지배를 위해 기획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 문건이 엄청난 폭발력과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반유대주의가 휩쓸고 있을 적에 이 문건이 완전 거의 기름을 붓다시피 해갖고서 그렇군요. 사람들 실제로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실제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히틀러도 이 문건을 철석같이 믿었고 예. 자기의 나의 투쟁이라는 저서에 이 문건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온 장로 의정서는 나중에 아니 처음부터 몰리에르의 희곡을 각색한 것으로 드러나는 위서로 이 판명이 됐지만은 사람들한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많이 퍼졌잖아요. 그리고 믿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출판계에서 이 책이 버젓이 출판되고 있고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 세계 지배 음모를 밝힌다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현대 음모론의 원조인 시온 장로 의정서는 그 이후에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왔는데 핵심은 세계를 지배하는 은밀한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예. 겁니다. 뭔가 믿고 싶어지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얘기가 미국에서 이것이 결국 딥스테이트 담론도 그 일환인데 네.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는 담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의 백인 민족주의 세력들이 네. 연방 정부를 조종하는 숨겨진 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 딥스테이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가 워싱턴의 하수구를 청소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딥스테이트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딥스테이트가 아주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왜 이렇게 딥스테이트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든 정치인은 출마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개혁을 하겠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네. 트럼프의 딥스테이트 담론도 뭐 같은 차원인 것 같은데 네. 미국 체제가 특정 세력에 복무하고 있다. 이런 백인 민족주의의 과격한 불만과 주장을 차용해 갖고서 이 딥스테이트 담론을 쓰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과는 달리 워싱턴 정가 주류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도 네, 아니고. 그리고 사실 네. 공화당 인사로 보기도 힘들어요. 예, 예.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당선되고 나서 재직 중에 그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특검 수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그래서 수사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면서 결국은 탄핵 소추까지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서 나를 갖다가 제거하려는 딥스테이트의 음모다. 그리고 지지층들은 트럼프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한참 이 미 대선 개입 의혹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5월에 네. 트위터에서 범죄적인 딥스테이트 주변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라. 그들은 러시아와 가짜 공문을 추적하고 사기를 친다. 이 나라에 전에 볼 수 없던 큰 스파이 스캔들로 기걸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온라인 공간에서는 큐라고 하는 익명 인물이 있었는데 큐라는 건 원래 미국의 안보기관에서 비밀을 볼 수 있는 등급을 최고 등급을 Q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자기가 그걸 볼 수 있는 Q다. 정부 내 인사다. 그러면서 이 미국 연방 정부 내에 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국제 관료 집단인 딥스테이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폭로한다 하면서 트럼프 지지층들이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낙선을 했고 거기서 항의해서 조작됐다. 그러면서 미 의사당 앞에 지지층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큰 배경이 이 딥스테이트 음모론입니다. 결국 이거는 대선을 조작해서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 이사당 선거 폭동 때문에 오히려 그다음에 수사를 받고 또 거의 처벌의 위기까지 몰렸다가 오히려 그렇죠. 지지층들을 갖다가 내가 위기에 몰려있다. 이 지지층부터 결속시켜서 오히려 이번 대선을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그래서 이번 대선 운동을 시작했던 작년 3월 텍사스 와코 유서에서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파괴하는지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파괴하는지 이번이 마지막 전투다. 이렇게 대선을 규정하고서 돌아다녔습니다. 네. 딥스테이트 담론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파괴하겠다. 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예. 먹혀 들어간 건데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실제로 딥스테이트가 있다고 믿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딥스테이트에 관한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고 한참 이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이제 재직 시에 떠들었을 때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게 지난 2020년 12월 미국 공영방송 NPR과 입소스가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전체 응답자의 39%가 딥스테이트가 있다. 특히 백인과 비도시 거주자 응답자의 49% 절반이죠. 가 트럼프를 해치는 딥스테이트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2018년 3월 몬머스 대학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가 정책을 은밀히 혹은 직접적으로 주종하는 선출되지 않은 정부와 군의 관료 집단이 미 연방정부 내에 확실히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27%. 네. 그런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 47%. 합치면 74% 정도가 딥스테이트 담론에 공감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생각보다 수예요.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가 실제 하냐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 있느냐 하냐 뭐 작동하냐 이런 건데 딥스테이트는 애초에 제가 설명한 대로 음모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미국이나 세계를 배후에서 주종한 뭐 은밀한 세력, 뭐 공상, 뭐 추리소설이 아니라 음모론 소설에 나올 얘기인데 그런 것이 있을까 뭐 생각합니다만 뭐 회의적이지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도 공식적인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은밀한 세력들이 있었죠. 은밀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 역사에 보면 환관 세력들이라는 것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라는 군부 실세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정권을 유지하는. 또 미국에서도 군 출신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즉 방위산업체와 군이 결탁해서 이런 세력들이 미국의 대정책과 군을 좌지우지한다. 미국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고 실제로 군산복합체라는 말은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얘기 됐죠. 그렇죠. 트럼프는 이 딥스테이트를 연방정부 내에 자리 잡은 관료 안보정보기관 기구의 종사자들 법원과 수사기관 내 기성세력을 겨냥하는 것 같아요. 즉 이들을 숙청해 갖고서 워싱턴의 권력 규칙을 이뤄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딥스테이트 세력을 척결하겠다 하고 나섰는데 구체적으로 뭐 딱 지목을 했다든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트럼프의 이번 대선 운동 사이트 누리집 공식 사이트를 보면은 어젠다 47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어젠다 설정했는데 그중에 47번 어젠다가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미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트럼프는 동영상 연설을 통해서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워싱턴의 부패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게 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나는 취임하자마자 2020년 첫날에 발동했던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해서 불량한 관료들을 제거하고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고 아주 그 권력을 공격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의제를 말했어요. 계획을. 계획에 대해서요. 안보 정보기관의 부패 문제를 청소한다. 정적을 목표물로 삼는 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종식시키겠다. 딥스테이트의 사찰 검열, 권력 남용에 대한 모든 서류를 비밀 해제하고 공표하는 진실하여위원회 설립. 뭐 한 10가지를 말했습니다. 뭐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연방 정부 내에서 아주 비우호적인 기성 공무원들을 숙청하겠구나 이런 숙청 계획이구나 이런 예.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트럼프 지지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세력 중에서도 딥스테이트 해체를 좀 긍정적으로 네.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뭐 기득권 세력 아주 오래된 기득권 세력을 그렇죠.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또 뭐 정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의도와 관계없이 특히 대정치에 관련해서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나 지지층들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미국에 그 많은 돈을 갖다 국민 위해 쓰지 않고 맨날 해외에 나가서 전쟁이나 하지 않았냐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 이번에 이게 트럼프가 당선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난 취임하자마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말했고 지지층이나 해외에서도 아주 좋은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을 지속하려는 세력을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혹은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이라고 규정하면서 비난해 왔어요. 사실 워싱턴의 외교 안보 기성 세력이 이른바 딥스테이트화 됐다는 질타가 그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 부안보보좌관 그러니까 네. 부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벤 로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워싱턴에 있는 주지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블랍이라고 지칭을 예. 했어요. 블랍이라면 영어로 보면 이제 크게 덩어리란 뜻인데 네. 우리나라 좀 의역을 하면은 뭐 떼거리, 적폐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블랍에는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의 안보 질서가 붕괴됐다고 끊임없이 칭얼거리는 힐러리 클린턴, 로버트 게이츠 및 민주공화 양당의 이라크전 지지자들이 있다. 당파를 뛰어넘는 대정책 에리트들이다. 이놈 자기들을 포장한다. 미국의 힘을 남용해서 미국을 너무 많은 난장판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상당히 비판해갖고서 워싱턴 정부에서 큰 이제 논란이 되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네. 이 블랍이란 말도 하나의 용어로 고착이 됐는데 네. 트럼프도 이제 이 워싱턴에 있는 외교안보 기성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한 이적설을 가졌으나 실패한 정책과 계속되는 전쟁 패배의 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하고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네. 내 아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정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 측면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번에 이제 여러 인사들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나 16개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국가정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가정보국장에 털시 게버드라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털시 게버드는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하원 출신인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전쟁 개입에 상당히 반대를 하다가 네. 민주당을 탈당하고 결국은 트럼프로 진영을 전향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트럼프가 전쟁 안 하겠다니까 나 그 사람을 갈 그쪽이 거야. 낫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좀 약간 반전 평화주의 성향이 있는데 그가 트럼프와 결합했다는 게 약간 의아하긴 하나 하여튼 뭐 트럼프 전쟁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미국 정부 국가정보국장 임명이 된 거죠. 여성이고 그래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국의 그 전쟁 개입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세균 실험실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국가정보국장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워싱턴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당파와 상관없이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겠네요. 국가안보에 유해한 주장하는 게버드가 어떻게 국가정보국장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뭐 최악이다 하면서 뭐 발칵 뒤집혀서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게버드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돼서 차기 행정부 인선 관련돼서 뭐 많은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딥스테이트 할 때마다 딥스테이트를 네.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딥스테이트 제거를 겨냥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미국 행정부의 빅4가 있습니다. 이제 강력 국무, 국방, 재무, 법무장관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장관들인데 네. 국방 법무장관에는 워싱턴 정가 주재는 아주 거리가 먼 뭐 우리도 요즘 뭐 속된 말 듣보잡이라고 하나요? 뭐 그 사람들인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네. 국방장관 그리고 맷 게이츠 하원의원을 뭐 법무장관 했는데 맷 게이츠는 이번에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를 그렇죠. 낙마했죠. 이것 때문에 벌써 뭐 트럼프 뭐 의도가 좀 어그러지고 뭐 약간 힘이 빠지겠죠. 근데 국무장관에는 기성 정치인인 마코 루비오를 지명했고 재무장관에는 월가 헤지펀드 소유주인 스콧 벤센트를 지명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벤센트라는 사람은 우파 진영에서 세계 지배를 꿈꾸는 글로벌리스트의 원흉
조지 소로스라고 지명하고 있는데 이 네. 조지 소로스 같이 일하면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거 그럼 뭐 조금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딥스테이트 북한 얘기하면 딥스테이트 약간 좀 뭐 어떤 모순된 지형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인선들이 과연 딥스테이트를 자기가 말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뭐 척결을 할 수 있을지 아니고 그 딥스테이트 주장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모순되고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의 딥스테이트 척결 주장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의도를 우리가 좀 잘 살피면서도 워싱턴이나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 정가에서 딥스테이트 실제 하는지 해체 방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특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와서 전해드릴 텐데요. 11시 50분을 기해서 경기 안산, 시흥, 김포, 또 인천 지역, 옹진은 제외한 인천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과 미리 의논하셔야겠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공사장 등에서 물건이 날아온다든지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강풍 경보 소식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린 기상특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